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투심 되찾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권 당국의 주가 부양 움직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소 매니저님, 네. 실제로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일단 뭐 증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살아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살아난다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거래일째 중국 증시가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3,000선에 이제 거의 육박해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당국들이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또 규제 완화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도 중국 증시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중국 춘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춘제를 통해서 지금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식도 분명히 들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증권 당국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뭐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거나 내지는 공적 자금들을 계속 투입을 해서 증권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최소한 바닥을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고 또 일본 경제도 살아나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국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만약 중국 경제까지 살아나간다면 나중에 시클리컬 업종주까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증시도 본격적인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현재로는 최소한 중국 증시는 바닥은 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완화와 그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중국 증시가 최소한 하반기 지금 뭐 아직은 뭐 1분기입니다만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만 회복되는 조짐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힘들지만 또 예측하기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중국 증시 흐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중국 증시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일현 매니저님, 사실 제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아시아 증시를 바라봤을 때 중국 증시의 매력도가 하나는 그냥 저가다.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매력도는 보입니다만 일본 증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뭐 반도체 얘기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PBR 관련주도 좀 있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증시에 들어갈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본 증시가 오르기 전에는 이제 일본과 중국, 한국 같은 이제 아시아 3국에서는 일본 증시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두 국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적극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 여력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들이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저 PBR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안 들어왔다가 저 PBR 이슈가 있은 다음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곧잘 우리 국내 증시로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하락하고 그 PBR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보다는 지금은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장 초반 30분 그리고 장 마감 30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게 하는 정부가 하도록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장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기관 투자자들 매도를 중단시키겠다라는 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저 PBR 관련해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쵸. 정부가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점에서 컸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님,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밝혀진 걸까요? 일단 기준금리를 일단 LPR 금리를 이제 5년물이죠. 이제 LPR 금리 5년물을 이제 0.25%포인트 그동안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출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이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버티다 이제 워낙에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LPR 금리를 인하를 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의지가 좀 더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아마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가 내지는 증권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책도 굉장히 많이 이제 풀어냈고요. 규제책은 거의 풀어냈고 이제는 부양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뭐 금리 이자라든가 이자를 감면해 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중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소비 심리만 조금만 살아나게 되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워낙에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중국 증시가 만약에 더 올라가거나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수 매니저님, 이 이슈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예, 종목은 지금 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중국 경기 살아나게 되면 화학주라든가 철강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가 살아날지 경기가 살아날지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과 관련된 국내 주식보다는 중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국 ETF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뭐 중국 ETF 종목 중에서는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 그러니까 홍콩 증시도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가 이제 그 방향성은 같습니다. 일단 이제는 홍콩 증시도 거의 뭐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상해 증시가 7일 동안 급등하면서 이제 홍콩 증시도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더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거나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홍콩 증시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을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ETF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중국 증시가 살아난다면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ETF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PBR뿐만 아니라 성장도 노릴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GDP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인프라를 투자하는 방법인데 인프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과 중동 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까지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향후에는 업사이드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 향후에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처럼 많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